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녹화를 한 30분 정도 떴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합니다. 7시 22분 좀 늦었네요. 사람들 출근하시면서 많이 들으시는데 빨리 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뉴스 사이트, 뉴스 어플이 지금 쓸만한 뉴스가 전혀 없어서 잡뉴스가 많지만 인베스팅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어, 광고 아니고요. 제가 광고를 만큼 큰 유튜브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뉴스 간단하게 보시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걸르셔야 되죠. 그죠? Fatality, 비트코인 가장 우월한 화폐 형태이다. 그래요. 어, 비, 음, 글쎄요. 어떤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정말 우월한 화폐 형태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송 속도라던가 그리고 안전장사 안전하죠. 우리가 그 전송할 때 빨리 하는 것과는 빠른 것과 암호화율 이 안정성은 반비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속도가 좀 아쉽고 그리고 수수료가 많이 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좀 아쉽지만 어찌되었건 그 블록체인 기술은 우월한 형태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의 위정자들, 그죠? 그런 위정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 위정자들이 비트코인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정자들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그 상반되는 모순적인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좀 과거 우리 이제 지금의 차트쟁이들 유튜버들 말고 아주 예전에 우리 뭐 비트코인 옹호론자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같이 뭐였냐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탈중앙화가 되면 가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은 갖고 싶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한낱 종이 쪼가리, 이젠 종이 쪼가리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은행에 내 돈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금본위제가 없어지고 그 숫자는 신용의 등급인 겁니다. 신용으로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실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돈이라는 게 여러분이 똑같이 만 원씩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집중화되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뭐 파생시키고 뭐 도로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죠? 그래서 돈이 가치가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집중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치가 생겨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코인이 올라가지 않는 그 시장, 그 주식이 상승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우리 차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정말 나중에 제가 최대 목적지 이제 우리가 1억이라는 가격대 거의 도달했다고 보고요. 그죠? 뭐 1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년 전부터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억 근처까지. 5만 달러. 1억. 근데 이제 최대 목적지 비트코인 제가 생각하는 상승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해도 그게 3억 정도가 되는데요. 대충. 그 정도 되려면은 이 비트코인을 거의 그러니까 화폐는 아니라 금 정도는 대체를 해야 돼요. 대화가 돼요. 그 정도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정자들이랄까요? 미국에 있는 그런 큰 자본가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이 넘어와야 이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어, 이제 걔를 대체할 수 있는 만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위정자들, 능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셔야 돼요. 걔네들이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자,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 클레이 수합에서 추금 사고 발생했다. 사이트 해킹 추정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해킹은 뭐 이제는 뭐 일도 아닌가 봐요. 보험을 솔라나 해킹으로 3억 2천만 달러. 장난 아니네요. 그죠?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코인을 전송을 할 적에 주소를 잘못 적으면 잘못 딴 데로 날아가잖아요. 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뭐 약속 이런 걸 하게 되는데 한 번 잘못 전송하게 되면 더 돌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코인은 해킹이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코인을 담당하는 그 인터페이스는 해킹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런 걸 과연 그렇게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어떠한 그런 기업이나 어떠한 그런 사이트에서 보증해 주는 그런 게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NFT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 그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죠. 어차피 어떤 블록체인의 궁극적인 목표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뭐 자율주행,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골목도 자율주행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주행 차량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나 이 회사가 사기가 아닌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 99%의 회사가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닷컴 자체가 사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삽니까? 와이파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죠? 구글은 당시에 엄청난 그냥 아주 듣보잡 작은 중소기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는 구글의 유튜브 플랫폼으로 저희를 여러분 소통하고 있고, 저는 구글의 크롬을 쓰고 있고 구글 지도를 확인하고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NFT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분명히 대박이 나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기본적 분석은 지금 빡세게 기본적 분석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일수록 그런 부분에서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양자토론서 가상자산 시장 육성 계획 밝혔다. 시장 순대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네요. 좋아요. 저희한테는 좋은 얘기예요. 그죠? 주식 뭐 양도세 이런 세금들 줄인다는 얘기도 좋은 이야기고요. 뭐 어제 대통령 선거 이런 그런 토론을 봤는데 저는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후보분들이 너무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겁한 게 너무 싫어요. 과거 이정자들 다 비겁했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싫어하고요. 개인적인 겁니다. 너무 싫어요. 너무 진짜 정말 장난 아니게 싫어하거든요. 어, 김일성은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요. 그리고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님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님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님도 그렇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뭐 어떤 과오가 있더라도 자기 노력과 그런 뭐 어떤 능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고 해서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나한테 이득이 되는 그리고 나한테 도움되는 아니면 덜 싫은 사람, 그런 뭐 도덕적인 것들 지표를 주실 거면 그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도덕적인 사람을 투표하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어쨌든 저희는 우리 경제, 그 코인, 주식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이런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말 좀 샜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좀 긍정적이었어요. 기대 너무 안 해서 그런가? 인도 CBDC 발행 국가 대회 합류했다고 합니다. 어, 디지털 화폐죠, 그죠? 분명히 이 부분도 활용이 될 겁니다. 현금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현금이 의미가 없어서 좀 더 좀 보안이 잘 되는 그런 그런 코인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차츰 연기 되겠죠, 그죠? 와이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결정 연기. 선물은 연기이 됐죠. 그리고 선물 상장이 언제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음, 자, 2021년 10월 프로셔스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으며,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선물 상장은요
보통은 고점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차트 보러 갈게요. 보이시나요? 10월. 보이시나요? 이 하락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반영이 되었다는 말씀도 어느 정도 드렸고, 그래서 막상 3월달에 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월에서 4월 사이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물 상장은 웬만하면 고점이라니까요. 자, 우리 과거의 선물 상장 언제 했는지 보여드릴까요? 이때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무슨 욕을 했냐면 미국은 제도권을 막 넣고 있는데 한국은 뭐 하냐고 욕을 바가지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었어요. 당시에 선물 상장은 공매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로 돈을 벌고요. 그 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팔아서 선물로 슛을 때리고 현물로 밀어버립니다. 그냥 그게 단순히 이제 그게 우리 차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ETF 이제 잘 말씀드릴게요. ETF 현물 상장을 이제는 여러분들 비트코인 코인의 가장 큰 호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막 떡상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게 우리가 뉴스 신경 쓰셔야 되는 뉴스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를 계속 신경 쓰셔 말씀드리면서 일단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21년은 하락 조정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고, 그리고 1월 달에 대한 반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반등 이미 시도를 했었고, 이 반등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고,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꺾였다, 이 시장이 조정 아래로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1월 초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는 ETF 현물 상장이라는 부분 뉴스를 좀 눈여겨 들으시면서 고게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사 모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자, 뭐 이 정도 뉴스만 보고 차트 좀 보겠습니다. 뉴스 재밌네요. 네. 자, 그래, 참 가족 오락관에 허참님 돌아가셨다는 말씀 드렸는데, 저 어렸을 때 엄마랑 아버지랑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인데요. 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저희는 일단은 뭐 차트를 봐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대략적인 위치부터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월봉상 어떤 위치입니까? 20 월평의 지지를 받으려는 영역대입니다. 여기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서는 뭐 시대의 70%, 100%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과감한 매수에 대한 말씀 드렸고, 여기서는 한 7, 8월 이상의 상승이 되었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다 맞아 떨어지죠. 한센 말은 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오류가 있다 그랬죠?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다 그랬습니다. 다시 또 갔잖아. 포지지표가 그래요. 7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이상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아마 여기서 거의 다 팔았을 거야, 물량을. 그리고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샀던 물량보다 이 상승 수익 전체 시드 때 우리가 여기서 다 팔라고 다시 합시다라는 말씀 제가 대놓고 드렸던 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다시 합시다라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손절 꼭 해주세요 라는 말씀 좀 드리긴 했었어요. 그죠? 조금 더 갈 줄 알거든 나도. 인간이란 그런 게 원래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전체 시드 대비 30%만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보통 5배에서 10배 가까운 수익을 이루셔야 됩니다. 저는 이때 많이 못 먹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시도도 좀 작았고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할까, 우리 제가 좋아하는 레이
별명이 쫑쫑이에요. 쫑쫑쫑쫑 잘 다닌다고 그래서 레이 그리고 노트북 뭐 이런 것들 샀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여기서 5천만 원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다 팔고 4,500 정도 됐다 칩시다 대충. 그게 30% 정도 쓴다고 하셨을 때 1,500만 원 정도를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상승에서 보통 2,500에서 4,000 정도는 3,000 정도 됐을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얘가 이쯤에서 우리가 저 손절해서 떨어져 나왔다면 그러면 이제 뭐 3,000, 2,500 정도에서 500만 원 손해를 보고 2,000 정도를 남겨서 있다면 우리가 1,000에서 4,500에서 우리가 여기 1,500을 써서 2,000이 됐잖아요. 그죠? 맞죠? 손해봤다고 그 많이 상승률 많이 적용한 것도 아닙니다. 대충 때리면은 1,000만 원의 결국은 5천만 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 이게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진짜 잘한 사람이 매매가 이렇게 물려진다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는 여기서 사셨던 분, 이 상승을 먹으셨던 분들은 이 상승에 먹으셨던 이 시드 대비 절반 이하, 여기 진입했던 시드 대비 1 절반 이하. 그리고 만약에 크게 의미 수익을 다 오바이트 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만히 여기 기다려라. 안 오면 만다. 어쩔 수 없다. 그분들은 제가 자기의 매매 원칙이라는 게 좀 더 안 맞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가지고 정말 좀 유리한 확률, 그러니까 올 확률이 아니라 반등할 확률이 높은 지역에서만 매팅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어도 일단 여기서 이 상승답이 돌아왔던 이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좌가 증가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드 들어갔던 시드 대비 좀 더 적은 비중으로 진입을 시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계좌 관리에 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상황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애매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디테일의 움직임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포인트라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면 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이게 내년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온다면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온다면 조건부로 온다면 여기도 한번 온다면 매력적인 포인트라는 말을 과거에 드렸었다 있었는데 이미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래요. 이제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서 이 반등을 만약에 수익을 얻으셨던 분들은 이 반등 수익이 대비 제가 4,800만 원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죠. 그럼 여기서 일부를 파셨을 겁니다. 그쵸? 일부를 파셨을 겁니다. 이때 한 번 정도 이탈되는 것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죠? 여기서는 주매가 안 됐고, 그럼 여기서 세트 들어갔던 시드만큼만 일정 비중을 매도를 하셨을 텐데, 팔았던 비중의 절반 이하만 진입하셔도 됩니다. 손절가는 여기 두시면 되겠죠. 아마 여기 도달하게 되면 아마 그분들은 거의 본장에서 그냥 끝날 겁니다. 이 한생 개새끼 내가 뭐 벌었는데 니 때문에 또 다시 손해봤잖아. 나 너 더 이상 추매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절반이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면 그걸로 수익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을 제대로 못 찢으셨던 분들은 일단 최소한 여기를 좀 기다려주세요. 안 오면 많은가요? 조금 올릴까? 4,300만 원 정도로 요 영역대를 이 정도 그림은 보십시오. 4시간 차트입니다. 그 위치 그 숫자 말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 차트를 보면서 이쯤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 정도는 아셔야 되죠. 그죠? 그 정도 노력하셔야 되고 돈 날로 버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 보시길 될 것이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이 나와야 5천만 원이 나간다고 보거든요. 이게 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이 정도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 보이고요. 이렇게 가면 5천대를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 여기서 일단 이탈이 됐으면 저는 여기는 권장 좀 한번 도전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될 거다. 3,750만 3,800만 원에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꿈에서 앞다리 2가 되는 걸 보여드렸다 그랬어요. 앞자리 2천만 원대, 2,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걸 봤는데 그때 제가 못 사서 막 슬퍼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2천만 원대를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내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일단 요 영역대가 좀 더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요 영역대는 하면 오면 매수를 해보십시오. 매수 분할 매수는 이렇게 분할 매수 쭉 깔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초보분들에게 좀 권장하고 싶은 얘기는 3,800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볼까? 3,900만 원부터 3,500만 원, 3,500만 원 정도까지 해서 분할 매수 쭉 깔아두세요. 쭉. 근데 위에는 조금 적은 분량, 밑으로 갈수록 좀 많은 분량을 깔아두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봐셨을 때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깔면 되겠죠. 1,0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아닌가? 7, 8, 9 맞잖아. 그죠? 이렇게 깔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저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자주 합니다. 아니면 뭐 5, 50 빼버리고 이거 200, 40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취향입니다. 그죠? 세팅이 많이 힘드신다면 한 5개 정도 나오셔도 좋고 취향입니다. 그렇게 깔아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또는 이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알트코인들 잡으셔도 괜찮겠죠. 그죠? 알트코인은 뭐 조금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알트코인은 조금 일단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샌드박스 역시나 샌드박스는 2,500원 전후에서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원하는 가격 말씀드린 가격도 도달했습니다. 그쵸? 역시나 한 45,000원 정도부터는 엑시 인피니티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부터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걸 풀매수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풀매수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건 운이에요. 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익은 언젠간 토해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팠죠? 제가 섹시 인피니티 여기서부터 안 쳐다본다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정도 더 갈 것 같은데 이때 되면 다 파시고 쳐다보지 마세요라는 말씀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는 우리가 원칙상 볼밴도 마찬가지로 하방 때잖아요. 그죠?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것들은 개인통이나 이런 차트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 주셔야 보니까요. 그리고 팔코인은 잘 가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반등을 좀 하고 있네요. 그런데 원화 대비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평당 10만 원이라고 하시죠. 여기가 10만 원이었나요? 아 진짜 그 8,000원 여기가 11월이니까 아, 그렇겠네. 비트코인이 진짜 요 캔들이네요. 그죠? 요 캔들이 거기 실렸네. 아이고 어떡하네. 자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가 이게 되게 예뻤어요. 차트 이 모습에도 거기도 예뻤었는데 거래가 실리면서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띄워줬었는데 이제는 얘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어쨌든 죽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좀 잘라주고 뭐 이런 얘기 했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어쩌겠어 추면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냥 적당히 반등하면 좀 빠져나오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뭐 매매를 할 때 뭐 헤데라 이런 것들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다 그죠? 잘 움직이고 있긴 한데 글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부제를 적고 싶은 거는 아는 것만 먹어라 라는 부제를 좀 적고 싶어요. 쌤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맞춰서 알트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는 맨날 보거든요 차트를.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나온 종목들 이런 알트코인들은 사실 차트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봐주세요 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어요 실제로는. 조급 분석도 없냐고 이게 튀어날라다니는 세력지라는 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좀 징조가 보이는 종목들이 있고 티가 나는 것들이 있고요. 티가 안 나는 것들도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그런 종목들은 파동의 점수는 전반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쉽고 그리고 좀 고점이나 저점에 대한 포인트를 알아내기가 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이죠. 이런 반등, 그죠? 요 정도 4,200만 원 전후에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이런 반등, 4,800만 원에 대한 목표치. 이건 제 주제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여기서 더 빠져주면 산다라는 것은 보수적으로 봤다는 증거고요. 보수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긴 안 왔으니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잡은 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법한 포인트입니다. 피보나치 비를 대보면은 50% 정도 될 거예요. 절반입니다. 절반. 절반은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입니다. 그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완벽하지는 않네. 대충 50%네, 그죠? 달러도 아마 좀 더 디테일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 차트 보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반등하다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웨이브, 이거를 제가 공방에다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2월 1일 날, 2월 1일 날 이 모습이 나오면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2월 1일 날. 2월 1일 날 여기죠? 실제로 조금 더 갔다가 빠졌어요. 여기까지는 제 주제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으셔서 감을 더 잘 잡으실 수도 있고요. 덜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파형은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 파형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계속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설령 1파라고 하더라도요. 1, 2, 3, 4, 5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단기 1파라고 하더라도, 큰 1파라고 하더라도, 우리 1파에선 61.8%부터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깔고 싶으시더라도 4,300, 400m로 깔아두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정말 사고 싶으시더라도요. 저는 여기 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 요 정도.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등장을 한다면요. 이건 이제 숙제를 했다는 거에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손절가를 두고 여기서 주미를 하시면서 여기 로스컷을 세팅하시는 게 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매수를 강하게 노리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아는 흐름, 그죠? 내가 아는 흐름, 내가 아는 포인트,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지금도 크게 의견 달라진 지 없는데요. 이런 조정파에 대한 패턴을 다 만들고 나서 여기서 이거 그림 좀 이상하네. 이게 되는구나. 여기서 상승할 때, 여기서 상승하면 경우에 따라서 큰 조금 중규모 이상의 상승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건 요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깨지면 3,800만 원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